왜 키가 줄어들어요? 키가 거의 한 뭐 4인치, 5인치까지 확 줄어요. 물론은 이제 압박 골절처럼 이 골절이 이제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압박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 디스크, 그러니까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이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다 있잖아요. 이런 데만 다 뽑아도 쌓아놔도요 굉장히 높이에요. 근데 이 수액의 그 45%는 요걸 하나 딱 떼잖아요. 45%가 무리예요, 무리.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 디스크가 마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 납작해지겠죠, 디스크가. 그래서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 등허리가 휘는 이유는 이 등허리가 휘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납작해졌기 때문에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 서 있을 때하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하고 약 1인치 정도 키가 차이가 납니다. 서 있을 때는 이 중력 때문에 디스크에 있는 물이 많이 빠져요. 낮에 키가 낮아지는데 잠자는 동안 다시 물이 수액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키가 1cm, 많은 사람 2cm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든 이유가 디스크가 말라가지고 납작해져가지고 키가 줄어든다. 그리고 뭐 압박 골절이 생겨가지고 낮아질 수도 있고요. 자,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의 척추의 차이죠. 자, 이거는 디저너티브 조인트 스파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 보시면 이 디스크가 거의 없죠. 없고 뼈하고 뼈끼리 붙으니까 골자가 생기죠. 뼈가 서로 압박이 되니까 앞으로 누르고 앞에 뭐가 있어요? 대동맥 있잖아요. 대동맥 찌르면요, 그거 잘못하면은 그죠? 애뉴리즘, 업다미널 애뉴리즘,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리고 디스크가 눌리니까 후관절도 눌리죠. 자, 보세요. 모든 압박은 80%에서 디스크가 하중을 감당하고요. 20%는 후관절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 몸의 전체적인 몸에 80%가 디스크가 감당하고 20%가 후관절에서 걸리는데 디스크가 더 이상 압박을 못 받는. 디스크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후관절에서 텍스오버, 이 텍스오버 디프레션. 그러니까 후관절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후관절 질환은 뒤로 제낄수록 더 아파요. 디스크는 앞으로 굽혔을 때 아픈 게 디스크고요. 허리를 뒤로 제꼈을 때 아픈 건 후관절 질환. 자, 여러분 나오죠? 정상적인 디스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액에 물이 빠진 상태에 윤상 섬유까지 찢어졌죠. 찢어졌으면 다 그다음 뭐냐면 돌출. 그죠? 돌출하고 탈출이 틀려요. 프로트루전이 있고 엑스트루전이 있어요. 프로트루전은 그냥 돌출이 된 거고, 엑스트루전은 수액이 탈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프로랩스는 이제 흘러내린 거고, 시커스트레이션은 이제 그 디스크 뉴클리스 프로포시스라는 NP 그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자, 완전히 이제 눌려가지고 디스크 자체가 거의 없고요.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지만은 후관절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후관절 중후군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자가 생기기 때문에 골자가 앞에 있는 대동맥까지 찔러가지고 혈관 혈관 질환까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세요. 잘못된 건강 지식 바탕 운동하고 있죠, 사실. 말하자면은 밀리언 엑서사이즈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복근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하는 거. 그 완전히 디스크 망가뜨리는 거죠. 또 잘못된 치료. 윤상섬유가 뜯어졌는데 뭐 교정을 받는다든지 허리를 뭐 본인이 비튼다든지 로테이션 동작을 하게 되면 디스크가 더 튀어나온다니까. 그리고 후관절이 이미 변성이 와서 후관절이 아픈데 보이시죠? 자, 이게 그 파셋 조인트인데요. 요추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요추의 관절은 직선이죠. 위아래로 있지. 여기 근 보시죠?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래 로테이션이 안 돼요. 자, 근데 흉추는 보세요. 흉추는 로테이션이 돼요. 자,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몸통을 돌릴 때 어디서 나오냐면 흉추에서 다 나옵니다. 요추에서 안 돌아가요. 요추는 딱 락이 돼 있어요. 요추에서 우리가 몸통을 돌리는 동작은 다 이 흉추에서 나옵니다.
근데 요추는 어떤 동작이냐면 이 동작. 그러니까 앞에 굽혔다 뒤로 제끼는 거는 요건 이제 요추에서 생기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관절의 오리엔테이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칠 때 이 전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후반 자세로 이제 이 골프채를 그립을 잡고 이제 멀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 하게 되면은, 그죠? 몸이 앞으로 굽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몸을 앞으로 굽히니까 이게 이렇게 벌려지겠죠. 이 상태에서 자 백스윙 하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찢어지죠. 찢어지고 이 여기는 캡슐이 인대가 있는데 이게 다 찢어져요. 그래서 골프를 할 때는 반드시 전만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전만 자세를 유지하고 가깝게 해서 전만 자세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이거죠. 이거를 늘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굽히게 되면 자꾸만 이게 이렇게 돼요. 앞으로 굽히면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전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이 왜 문제냐? 지금은 옛날 때는 사람들이 한 60밖에 안 살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30대 되면 이제 디스크가 그때부터 이제 내려막길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액에서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그때부터 이제 퇴행이 된단 말이에요. 디스크는 이 피부하고 똑같아요. 피부 늙으면 주름살 생기면 다시 젊어지지 않잖아요. 절대 안 젊어져요. 퇴화 과정을 겪는 거예요.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나쁘면 이제 계속 이 30세 이후부터 디스크가 나빠지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디스크 꼭 어떻게 견디려고 하세요? 옛날에는 뭐 60세까지만 해도 다 죽으니까 뭐 괜찮은데, 이런 이제 잘못된 이 굉장히 통증 있는 디스크 가지고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뭐 수술 받으면 된다? 천하의 말씀. 수술은 10명이 받았을 때 통계적으로 4명이 다시 재수술 받습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4명이 다시 수술을 3년 안에 받아요. 자꾸만 쪼개고 쪼갤수록 근육이 더 약해지고 점점 퇴양이 더 빨리 되고 스카 티슈, 섬유질이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수술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내가 다친 디스크를 그냥 다쳐도 잘 보존해가지고 끝까지 가셔야지, 그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 모든 디스크 증상이 있어요. 디스크를 정상인 허리가 전혀 없는 지금 분들이 계셔요. 젊으신 분들 30대 이상 허리 잘라서 디스크 보면은 디스크 탈출 증상이 다 있어요. 거의 80%죠. 자, 보세요. 무릎 통증이 없는 50대 19%에서 반응판 연구 소수가 있었다. 무릎 통증이 없는 사람, 이 사람 봐,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반응판 다 손상돼 있어요. 근데 증상은 없어요. 19%죠. 다음에 어깨 통증 없는 50대 이상의 정상인에서 어깨 파일 힘줄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통증이 없는데도 파일은 있어요. 자, 디스크도 마찬가지죠. 요통이 없는 사람들에서 63%에서 디스크 증상이 있어요. 팩트, 바이 팩트. 그러니까 내가 디스크 증상 없으면 나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디스크 증상이 다 있다니까. 본인이 자극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자, 척추 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척수가 들어갑니다. 척수 이제 다 선생님들이시니까 이런 거 어느 정도. 그 MRI 볼 때는 저 신경근 요것만 잘 생각하세요. 이 신경근 사이로 신경 섬유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넓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 되면요, 여기가 이제 비유가 되면서 여기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이쪽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관건이 되는 거예요. 좌골신경도 요새지게 되고, 신경이 디스크 자체는 신경이 없어요. 혈관도 없고 그냥 젤이죠. 젤인데 디스크, 우리가 허리가 아픈 이유는 여기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데 신경 섬유가 바깥에만 있어요. 바깥에만.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여기까지 해도 못 느껴요. 근데 여기 이제 건드리면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신경 섬유, 감각신경이 있으니까. 자, 중요한 게 후중인대입니다. 포스처 롱지튜드 리가먼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전종인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후종 인대가 비유가 돼요. 나이가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석회가 돼요. 이렇게 여성 폐경 이후에 폐경이 되면은 에스트로겐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칼슘이 뼈에서 나오게 되죠. 칼슘이 쫙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빠져나와서 그 칼슘들이 어깨라든지 어깨가 걸리면 이제 오십견이라든지 혈관에 칼슘이 쌓이면 이제 동맥 경화라든지. 근데 또 칼슘이 어디 쌓이면 후종 인대에 쌓여가지고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지고 이렇게 척추가 협착증입니다. 또 여기서도 이 황색 인대에서 쌓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론이 뭐냐면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지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온다는 거예요. 자, pars defect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면 척추 전방입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척추가 이렇게 정상이면은 척추가 앞으로 밀려난 거예요. 스파인딜로리스티시스, 그게 이제 엔티리어가 있고 이제 포스티리어가 있는데 척추가 앞으로 그냥 나와요. 왜? 척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척추가 이게 정상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왜? 이유가 뭐예요? 후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척추가 전반이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금이 가면 골프 스윙을 너무 백스윙을 뭐 심하게 했다든지 갑자기 뭐 카이로프랙터도 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크게 뭐 로테이션 했다든지 그럼 여기가 잘못하면은 원래는 안 부러지는데 선천적으로 여기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여기가 부러지죠. 그럼 척추가 앞으로 밀리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척수가 있고 신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의 넓이가 중요하고, 그죠? 자, 요게 이제 DRG라고 해가지고 도살로갱글리온. 요게 감각신경전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은 요 놈을 눌러요. 감각신경전이 누르기 때문에 그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통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9mm까지 봤어요. MRI 9mm까지 튀어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본인은 자극 증상이 전혀 없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디스크가 안 튀어나왔어요. 깨끗해. 근데 선생님은 자고 싶을 때 잠도 죽겠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액이죠. 수액을 이게 이제 비디오가 있는데 앞뒤로 하면 이제 수액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전방이고 후방인데 허리를 제가 앞으로 굽히잖아요. 그러면 수액이 뒤로 밀려요. 뒤로 밀려가지고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요. 근데 내가 허리를 전만을 유지하잖아요. 전만을 유지하면은 디스크는 정상으로 돼요. 앞으로 유지해요. 그래서 이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과도하게 이 뭐 복근한다고 자꾸만 이런 운동하고 스트레칭 한다고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의자 앉아가지고 또 제가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의자 앉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딱 쓰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전만이 유지가 돼요. 쓴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앉게 되잖아요. 의자 앉으면은 전만이 깨져요. 심하게 후방까지 돼요. 컴퓨터 쳐다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의자 앉을 때도 반드시 허리는 전만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게 키죠. 그리고 이 등받이 기대면 안 돼요. 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등받이 기대되면 다리가 앞으로 가고 자동적으로 편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허리라는 것은 잠깐 손님. 이게 만약에 척추다. 척추 주위에 이렇게 근육도 있어요. 제 손이. 근육이 항상 이 정도로 긴장하고 있어요. 프로텍트. 근데 허리를 제가 기대잖아요. 그럼 이게 이놈이 풀어져요. 게을러지면 허리 근육이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지 말고 허리를 바르게 유지하려면 다리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고요. 다리를 앞으로 당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허리가 정상으로 바로 오게 됐어요. 근데 내가 다리를 앞으로 하면 몸이 뒤로 가고 그 대신 목은 앞으로 가죠. 이게 비밀이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고 두 번째는 목이에요. 목을 뒤로 당기면 허리는 자연적으로 전만이 유지가 돼요. 자동적으로. 근데 목을 앞으로 하게 되잖아요. 허리는 뒤로 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목 때문에 그래요. 목하고 다리. 이게 이제 그 바이오메카닉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기대지 말라. 굳이 기대려면은 수건을 말아가지고 여기만 살짝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전만 자세 유지하시고
내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된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항상 전만 자세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킥이다. 그게 노출을 예방하는 킥이요. 전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앞하고 뒤로 했을 때, 자, 비디오 보시죠. 앞뒤. 수익이, 자, 뒤로 이동을 하죠. 다음에 이거는, 이 검은 거 보이시죠? 검은 잉크. 검은 잉크가 이동합니다. 뒤로. 자, 뒤로 이만큼 이동해요. 이거는 앞으로. 자, 그래서 이 신경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vertebral foramen, 그 IVF, intervertebral foramen 추간공이라고 해요. 추간공을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관절의 오리엔테이션, 직각이라고 했죠 제가. 직각이기 때문에 허리는 앞뒤밖에 안 움직이고 로테이션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뒤로 디스크가 빠져나오면 안 아팠던 이유가 뭐죠? 네, 처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릴까요? 예.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절을 눌러서 아프죠, 당연히. 초기 아픈 거는 염증 물질 때문이에요. 염증 때문에. 그러니까 수액이 있는데 수액이 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터져 나와서 바로 여기를 건드려요. 그 염증 물질이 여기를 건드리게 되면 바로 버닝 세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디스크가 눌러서 아픈 게 아니라 염증 물질이 살짝 닿기만 해도 자골신경이 쫙 온다니까.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요. 그 스웨덴의 의학자가 돼지의 수액을 뺐어요. 주사기로. 멀쩡한 돼지를. 수액을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멀쩡한데 깨끗한데 살짝 묻혀봤어요. 이렇게 살짝 그 액을 수액이 이렇게 찌끈찌끈한 액일 거 아니에요. 살짝 묻혀보니까 돼지가 그냥 날려놨어요.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 신경 전도 검사, 그 신경 전도 검사를 했는데 속도가 반으로 확 떨어졌다. 신경이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신경 전도 검사 같잖아요. 그 너브 컨덕션 테스트. 너브 컨덕션 테스트를 했는데 속도가 반으로 확 떨어진다고. 염증 때문에. 그래서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환자가 허리가 아픈 이유가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신경절 눌러서 자골식 형태에 온다. 그것도 있지만은 처음에 디스크가 뜯어지기 초기에 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염증 물질이. 그 염증 물질 사실은 자골통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에피두랄 샷이라든지 아이부프로펜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염증 물질, 염증 약을 먹어서 초기에는 그걸 좀 잡아줘야 돼요. 그걸 잡아 염증에 가라앉게 두고 이제 핫팩 절제제 만들고 아이스 드시고 그리고 자꾸만 또 잘 모르니까 선생님 운동 만약에 복근이 없어서 그런가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 쳐다보고 또 복근 운동하면요 더 튀어나오죠. 몸을 약간 앞으로 하게 되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니까 염증 물질이 더 뒤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 안정을 시켜야 돼요. 가만. 그리고 맥켄지 엑서사이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 후중인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 후중인대가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근데 후중인대는 디스크의 중간까지는 커버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옆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올 때 옆으로 튀어나와요. 포스티어 레벨. 중간에는 인대가 꽉 받쳐주기 때문에 디스크가 그쪽은 안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대가 약해지면 그 중심성 탈출이라는데 센츄럴 라이즈. 근데 디스크는 보통 튀어나오면 바깥쪽 외 바깥쪽으로 튀어나온다. 왜냐? 후종 인대 때문에. 후종 인대가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키죠. 자, 전종 인대. 전종 인대는 뭐 그렇게 크게 디스크는 거의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자, 다시 이게 수술이잖아요. 이게 후종인대입니다. 후종인대인데 여기는 이 굉장히 섬유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이쪽 튀어나오지 않고 이 바깥쪽에는 인대가 없죠. 여기를 이로 튀어나온 거예요.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자, 그리고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SI 조인트, 천장 관절에 또 질환이 많이 또 오죠. 디스크만 오는 게 아니라 천장 관절 질환은 이 펠비스가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여자분들 다리 꼭 앉죠.
꼬고 앉으면요, 이게 엉덩이가 한쪽으로만 거의 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펠비스가 딱 틸트가 돼요. 한쪽으로 꺾인단 말이에요. 그게 장시간 되면 이 SI 조인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디스크가 안 좋아서 디스크 레디큘라패티, 그러니까 디스크에 그 방사통이 와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뭉치 부위가 아니면은 이 천장 관절 SI 조인트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별을 하셔야 돼요. 감별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자, 디스크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뒤로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하면은 디스크가 뒤로 가기 때문에 그죠?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전만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키죠. 파셋 조인 오리엔테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흉추에서만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요추에서는 전만하고 후만의 운동밖에 못한다. 근데 목은 틀려요. 목은 모든 운동이 가능해요. 전만, 후만, 로테이션 다 돼요. 그거는 로테이션은 이 바로 C1 아틀라스하고 엑시스 사이에서 일어나고요. 나머지는 다 이 경추에서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캡슐, 패시 캡슐 이게 중요하죠. 아까 로테이션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감별해야 돼.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위치가 정확히 뭐냐면요, 굽힌 자세에서 트는 거, 이런 동작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는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굽혔는데 뭔가 집으려고, 근데 뭔가 이 트는 장면, 요때 디스크가 탁 튀어나와요. 근데 디스크가 튀어나오는데 요놈이 또 요놈이 1차 방어는 해줘요. 1차적으로 꽉 묶어주는데 나이가 먹으면 요것이 이제 느슨해지게 되면 요놈이 못 잡아주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게 또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후관절 증후군,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스크가 그 무게를 다 감당 못하면 후관절에서 무게를, 그러니까 디스크가 80%, 후관절 20%까지 무게를 감당한다고 했죠, 대부분이. 근데 후관절이 왜 아파요? 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도 감각신경이 가요. 후관절에도 신경이 이 배 쪽으로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가는 것이 감각신경들이 이리로 갑니다. 그래서 후관절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요, 또 허리가 또 굉장히 아파요. 근데 대다수는 뭐 내가 디스크인가 보다, 또 수술 받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건 수술이 아니라 후관절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딱 주사를 하든지 아니면 침을 거기다 정확히 꼽든지 하면 염증이 척 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후관절의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안에는 비어 있어요. 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디스크들이 후관절들이 딱 접해 있는 거 같죠? 천만에 맞죠. 이 안에 그 시노비오 플루 윤활액이 있어가지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무릎 관절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잠깐 장시간, 이것도 오래 서 있으면 생겨요, 후관절증. 그러니까 선생님들, 서 있는 사람들은, 앉아 있는 사람들 디스크 증상이 주로 오고요. 서 있는 사람들은 주로 후관절 증후군이 많이 오고요. 서 있는 과정에서는 디스크보다도 후관절이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디스크 증상인지 후관절 증후군인지 이걸 감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감별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자를 앞으로 숙이고 틀었을 때 하면은 디스크고요. 뒤로 해서 뒤로 하면은 아픈 거는 그거는 후관절 증후군. 이렇게 감별하죠. 또 이제 척추관 협착증하고 디스크 증상하고 또 차이가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오래 걸으면은 막 땡겨가지고 더 이상 못 걸어요. 오래 걸으면요. 근데 디스크 증상 있는 사람은요, 걷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잘 걸어요. 걷는 거는. 잘 걷는데 앉으면 아파. 디스크. 오래 서 있는 사람인데 오래 서 있는데 좀 뒤로 제끼면 아파. 후관절. 그렇게 세 가지는 그렇게 감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할머니들 많으신 분들은 허리를 굽히면 오히려 시원해집니다. 허리를 굽히면은 척수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시원해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한 2블락 정도 걷고 그냥 쪼그려 앉아요. 이렇게 허리. 그러면은 다시 시원해지고. 근데 이제 이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잘 걸어요. 전혀 상관없이. 근데 앉을 때. 그래서 이 이제 버스 운전사라든지 운전하시는 분이 장시간 거의 90% 이상이 다 디스크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서 있는 직업들, 특히 제 병원에 약사 보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약사들은 제가 듣기로는 못 앉는데요. 8시간 동안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약사분들, 약사 보조사 하시는 분들 MR 찍어보면 후관절이 다 망가져 있어요. 하도 서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몸이 비우하신 분들, 몸이 뚱뚱하신 분들, 이 모든 무게가 후관절에 다 걸리기 때문에 서 있게 되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침의 효과가 좋은 게 후관절 증후군. 근데 침이 디스크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깊고 후관절 증후군이라든지 근육질환 침출혈가 굉장히 탁월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근육이 뭉쳤다, 허리가 아프다, 그게 알 수가 있는데 근육이 뭉쳐서 허리가 아픈 경우는 거의 없고 근육이 뭉친 이유는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되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소방차가 많이 있다고 꼭 불이 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뭉친 이유는 반드시 뭔가 염증이 있기 때문에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근육 자체가 멀쩡하게 뭉쳐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뭉쳤어? 뭐 마사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 근육은 풀어졌지만은 요통의 대다수 이유는 근육통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후관절이라든지 디스크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프랙터션 하려고 마치 브레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되는 거죠. 긴장돼가지고 움직이지 마. 타이트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억지로 운동한다고 뭐 이상한 거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딱 멈추고 항상 전만 자세 유지하고 가만히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사진입니다. 배측에서 나온 신경 감각이 실제로 이렇게 관절에 가죠. 감각 신경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사진이 중요하죠. 파셋 후관절입니다. 후관절에 장시간 서 있다 보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퇴행이 이미 왔고 퇴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 아까 제가 이거 신경절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넓이가. 그죠? 이로 신경이 빠져나요. 자 보세요. 완전히 눌러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디스크까지 튀어나와요. 이 노인성.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디스크까지만 튀어나와요. 근데 노인이 되면은 복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골치 아픈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가도록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다 이렇게 교육돼요. 네, 다 어쩔 수 없어요. 그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은 그거를 예방을 하자.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행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근데 수술? No. 수술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거 신경이 아까 그것처럼 가져올게요. 이게 이제 관절의 후관절을 좀 더 확대해 봤는데 이게 이제 반월판, 그러니까 무릎의 반월판처럼 연골이 있고 이 가운데는 텅 비어 있어요. 이게 이제 루날 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통의 종류. 자, 보세요. 제일 흔한 거는 허니웨이 디스크, 추간팔 탈출증. 추간팔 탈출증으로 자골신경통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골신경통이 내려온 거는 왜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압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염증 때문에 염증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초기에는. 그리고 9mm까지 튀어나와도 염증이 없으면 안 아파요. 절대로. 염증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디스크 잘 됐어요. 모든 디스크가 2년 아니면 재흡수가 돼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9mm까지 튀어나와도요. 한 3년 4년 뒤에 다시 찍잖아요. 깨끗하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자생당 병원에서 걔네들이 하면서 이제 침 열심히 맞으면 이제 이게 사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메디컬리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디스크가 저절로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제 아시죠? 방향제. 비누 오래 놔두면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에 쓰는 젤 같은 방향제 있죠. 말랑말랑한 거, 냄새 나는 거. 그거 한 3개월 되면 어때요? 없어지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디스크의 수액도 말랑말랑한 물질인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가만 놔두면 그게 저절로 없어집니다. 흡수가 돼요. 그리고 매크로페이지 같은 면역세포가 와가지고 걔네들 또 먹어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를 굳이 자르고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혀 그렇게 가만 놔두면 저절로 좋아져요.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그건 안 돼요. 척추관 협착증을 해가지고 척추관 자체가 좁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대가 80개씩 석회가 돼가 점점 좁아들면은 척수를 누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irreversible 비가역적이에요. 그건 치료 안 되지만 디스크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가만 놔두면. 자, 그래서
환자들한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너 3년 걸려요. 2년에서 3년. 이제 만약에 선생님 같으면은 염증인 걸 확인됐어요. 염증 치료할 수 있어요. 염증이 그럼 너 이부프로펜 먹어라 이럴 수도 없고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오늘 환자를 봤거든요. 보존요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 이제 자, 요게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디스크 내장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인터널 디스크 디스러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오늘 강의의 백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일단 이제 설명. 자, 척추 후관절 증후군 때 커버해드렸죠? 설수 많이 아픈 거. 요추 염자 그리고 이게 저기 스프레인하고 스트레인하고 틀려요. 스프레인이라는 것은 인대 손상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스프레인이라는 말 쓰고 스트레인은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는 스트레인이라는 말 씁니다. 근육통이 있고 인대통이죠. 그거를 두 개 감별하시고 척추 전반증 말씀드렸죠. 요추가 앞으로 이동하는 거. 척추 분리증은 뭐냐면 요추가 앞으로 이동하기 전에 그 펄스 디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관절이 금이 먼저 간다고 그랬잖아요. 금이 가서 세퍼레이트 되기 때문에 금이 간 거를 바로 척추 분리증이라고 해요. 스판디로라이시스. 그죠? 다음에 이제 할머니들 많은 거 척추골 협착증, 골자는 디스크가 이제 완전히 없고 뼈끼리 부딪혀 보니까 뼈가 이제 앞으로 자라는 거죠. 자, 디스크 내장증. 자, 여기 이제 웬만한 건 다 아까 커버해 드렸고요. 추간판 탈출증하고 자거신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염증의 차이다. 이거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시죠? 근데 여기 튀어나와도 결국 흡수가 돼요. 이 염증 물질이 바로 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눌러서 이게 빨갛게 염증이 된 게 아니라 염증 물질이. 자, 보세요. 이 환자가 굉장히 이게 중심성을 튀어나오는데 약 2년 뒤에 다시 찍으니까 깨끗해졌죠. 디스크가 완전히 흡수된 상태예요. 근데 크게 많이 튀어나올수록 흡수가 더 빨라요. 오히려 살짝 돌출이 됐다든지 약간 그런 거 엑스트루전 말고 이제 프로트루전 돌출 그거는 사실 좀 힘들고 오히려 팍 터진 경우 있죠. 팍 터진 경우가 오히려 더 흡수가 더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사가 8mm, 9mm 튀어서 당길 수 없습니다. 그거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흡수가 더 빨리 되니까. 자, 이해 가시죠? 그죠? 튀어나와서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거 이제 튀어나오는 순서입니다. 처음에 프로트루전에서 허니에이션에서 결국은 디스크 엑스트루전. 이거 완전히 섬유율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왔으니까 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겠죠. 여기는 염증 물질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여기서부터 살짝 염증증이 나서 방사통이 생깁니다. 자, 요건 이제 시클스레이드 프라이머는 뭐냐면 이 디스크가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고 위나 아래로 움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환자 그래요. 여기만 아프도 선생님 앞쪽이 아파요. 뒤쪽이 아파요. 척추가 이쪽으로 갔나? 그러니까 이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떨어져 나간 이 디스크 프래그먼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증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더마토메라고 있는데 L5 패턴이 있고요. L4 패턴이 있고 L3 패턴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또 L1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S1이다. 천장 관절의 이제 천장에서 S1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하고 뒤가 아프고요. 또 이 S1이 하는 것은 발을 밑으로 브레이크를 누르는 동작이 S1이고 발을 뒤로 제끼는 걸 제가 시범 보이면은 우리가 이제 테스트가 어떻게 하냐면요. 환자 보고 이렇게 걸어보라고 해요. 위로 발을 제끼는 것이 L4, 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걷잖아요. 그러면 L5가 괜찮다, L4가 괜찮다. 근데 이제 앞으로 걸으라고 해요. 요걸 못하면 S1의 문제예요. 그런 이제 간단하게 이 두 개만 해서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내려가고 자 말씀드렸지만은 L5가 아픈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주로 아픕니다. 이 양쪽이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림이 잘못됐는데 한쪽만 아프죠. 자 L5는 바깥쪽으로 L4의 신경제의 문제가 생기면 안쪽으로 다음에 L3이 각각 그 위치가 다 틀리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L5 신경, 그러니까 왜 이게 한의사분들 중요하냐면은 일단 이 위치를 알잖아요. L5. L5에다가 침을 정확히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는 거죠. 확실히 통증이. 근데 만약에 환자가 아 선생님 저는 이 부위가 굉장히 땡기고 화끈화끈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L4잖아요. 그럼 L4에다가 침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선생님 저는 이 엉치가 아파요. 엉덩이가. 여기는 천추의 2번, 3번, 4번 쪽이니까 천추 쪽에 그 구멍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침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멀톰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을 우리가 꼭 암기하고 있고 이 표대로 이 순서를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디스크가 타느냐 그거를 먼저 알아내고 거기다 이제 침을 정확하게 놓자는 거죠. 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리 옆면, 그죠? 안쪽 면, 앞에, 뒤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벌징이고 차이는 허니에서는 이미 수액이 탈출 때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디스크는 하얀색으로 나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디스크를 MRI 찍잖아요. 하얀색으로 나와요. 하얀색으로. 이미 이제 검게 나온 것은 이미 이제 이거는 이제 디스크가 어느 정도 망가진 거죠. 디스크 내장증이어서는. 그러니까 디스크는 MRI 찍었을 때 밝은색으로 나온 게 정상이다. 디스크가 검하게 나온 건 그건 이미 디스크가 퇴행이 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크가 벌직이 있고 허니에이션이 있는데 벌징은 수액이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에요. 약간 튀어나온 거지만은. 근데 허니에이션 수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완전히 탈출이 돼. 이 허니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더 심하겠죠. 물질이 더 튀어나왔으니까. 자,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 허리하고 똑같잖아요. 목이 아픈 거. 방사통 있고, 손가락 저리. 그죠? 특히 선생님 이런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선생님 저 여기가 아파요. 땡겨요. 그다음에 막 부항 뜨고 이제 침 넣고 근데 안 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도사 스카퓰라라는 널브가 3, 4, 5번부터 쭉 내려오죠. 이 부분에 뭔가 그 서블룩세이션 생기게 되면 여기가 아프답니다. 견갑골 쪽. 견갑골의 문제가 아니라 경추의 레디큘라포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침을 놔야 된단 말이죠. 치료를 하려면. 그럼 여기가 좋아져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경절 때문에 자궁신경통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쪽 신경 보이시죠? 노란색. 여기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죠. 이쪽을 치료하시면 신경 이름이 노사스카피라고. 자, 디스크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내부에는 혈관이 없어요. 신경도 없어요. 근데 윤상섬유의 바깥 부분에만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널 그 신경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통증, 여러 가지는 환자가 못 느껴요. 여기가 뭐 부러지든 뭐 금이 가든 퇴행이 되지만은 환자의 자각 증상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종판도 깨지고 종판이라는 것은 이 종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 디스크가 있죠. 디스크가 있고 종판이라는 것은 이 디스크 상부하고 뼈의 하부에 거기도 약간의 연골이 있어요. 그 종판이라고 해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계속 눌려서 디스크가 위로 튀어나와요. 그걸 이제 슈머러스 노드라고 하는데 MR을 찍어보면 이 뼈가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그 종판이 파열된 게. 그래서 이 디스크가 뒤로 후 외방으로 주로 튀어나오지만은 많은 경우 디스크가 또 위로 튀어나온다는 개념도 이해하시고 위로 튀어나오고 또 밑으로 튀어나온다. 그만큼 이제 암력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스크는 이 바깥쪽에만 신경이 있다. 안에 아무리 균열이 생겨도 자극 증상은 없다. 근데 수액이 점점 튀어나와서 여기까지 가면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환자가 아픕니다. 근데 방사통까지는 없어요. 그냥 허리가 이제 묵지가 여기만 아파요. 여기만 아프고 방사통이 없는 것은 디스크 내장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해부학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시간이 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드세요. 빨리빨리 나갑니다. 자동차의 타이어 아시죠? 자동차의 타이어의 껍질 보시면 여러 겹으로 돼 있어요. 그 겹이 이렇게 해도 빗살이 가고 또 이렇게도 갑니다. 그게 그 텐설 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자, 이거 보세요. 요거 한 놈은 입에 하나의 픽셀 파편으로 돼 있죠. 여러 가지가 촘촘한, 그죠? 촘촘한 이런 것들이 다 뭉쳤는데 이게 각도가 30도예요. 이 섬유질이 이렇게 하고 이게 요 각도가 30도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만약에 섬유의 결이 직선이면요 금방 뜯어지겠죠. 금방 뜯어지잖아요. 근데 그나마 30%로 이렇게 빗살이 이런 식으로 마치 야구공 껍질 뜯어본 적 있어요? 야구공 껍질 뜯어보면 이렇게 막 실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층층으로 파르크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로테이션에서 최대한 안 찢어지기 위해서 조물주가 이제 사연이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6층의 겹이 있다. 윤상 섬유가 애니머스 파이브러스가 1, 2, 3, 4, 5, 6까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결들이 다 틀리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자, 이건 이제 혐의로 봤을 때 뉴클리어스 프로시스하고 애니머스 파이브러스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윤상 섬유가 이렇게 깨져 나가죠. 그래서 디스크의 그 수액의 여러 가지 그 물질, 아주 화학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뒤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요놈들이 이제 먼저 깨지는 거죠. 오래 안고 자꾸만 이렇게 비트는 동작을 하다 보면. 자, 그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정상적인 디스크는 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 이쁘게 있죠. 이게 중요하고요. 디스크가 허니에이드,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 환자들 많이 하고 차트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차트에 허니에이드 디스크라고 하면은 이미 그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디스크가 그냥 프로트루전 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튀어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태. 그래서 허니에이드 아주 안 좋은 거 아니죠. 자, 이거 보세요.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프로랩스, 프로트루전, 시커스트레이션. 시커스트레이션 요건 아까 그 똑똑 떨어지는 디스크 수익. 떨어지니까 요거는 다리에만 통증이 있어요. 허리는 통증이 없습니다. 허리의 통증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다리만 환자들이 왔을 때 아 선생님 다리만 아파요. 그건 이미 수액이 여기까지 튀어나온 소리예요. 네. 허리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자, MRI 보시죠. 자, 보세요. 정상 여기 보시면은 자 디스크가 이제 하얗게 난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하얀색 벌써 탱이 왔어요. 벌써. 근데 이미 여기 보세요. 까맣잖아요. 이미 이건 탱이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튀어나오잖아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이 하얀색이 뭐다? 수액이다. 이게 수액. 자, 보세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게 보면 여기 뼈 보이시죠? 뼈가 하얀색이죠. 이게 왜? 자, 여기 보세요. 뼈가 하얗지 않아? 여기가 괜찮은데 뼈가 여기까지 가니까 이 색깔이 왜 하얀색으로 변했을까? 뼈가 왜 하얘져서 그걸 꼭 생각해요. 아까 제가 종판 개념 드렸죠. 종판도 있다. 디스크도 있지만 종판은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근데 종판도 이제 많이 가가지고 더 이상 이제 뼈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뼈가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경화가 온 거예요. 뼈의 경화가.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뼈가 검은색이죠. 근데 우리가 딱 MRI 봤으면은 아 뼈가 여기까지 갔다 하면은 이 뼈는 엄청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뼈까지 하얗게 나왔잖아요. 요까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뼈가 곧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뼈가 부러지기 전에 이제 종판이 먼저 파괴돼서 이제 거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뼈가 굉장히 약한 상태죠. 거의 부러지기 전까지. 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프로트루전하고 액소전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트루전은 수익은 아직까지는 안에 있는 거예요. 윤상 섬유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골신경통 증상은 아직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아직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도출된 것이 신경을 누르니까. 근데 염증은 없습니다. 염증은 없어요. 왜냐하면 염증이 생기려면은 이 수익이 완전히 튀어나와서 염증 물질이 프라스글란딘이라는 히스타민 이런 물질들이 신경들을 자극을 해야지 그런 통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자골신경통이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 없고 아이부프로펜이라든지 에피듀랄 샷을 맞아도 전혀 낫지 않아요. 이 케이스는. 염증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압박이 돼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에피듀랄 샤락 아이부프로이 필요한지 그런 게 효과가 있어요. 침도 마찬가지고요. 염증 물질이 바깥으로 완전히 튀어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경우도 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디스크에 이제 요게 또 중요한데 디스크가 튀어나온 위치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스크가 중심성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운데로. 디스크가 요게 제일 커먼한 케이스죠. 뉴럴 프레임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디스크가. 자, 여기 여러분들 딱딱 캐치하셔야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일단은 디스크의 색깔 보세요. 지금 하얘요 아니면 검해요? 맞죠. 자, 요거 아주 좋죠. 물이 아주 꽉 찬 상태죠.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이제 색깔이 그렇죠? 좀 회색을 그렸죠. 디스크가 이제 퇴행이 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 수액이 지금 신경을 완전히 건드리고 있는 말총 신경이죠. 척수는 아니고. 왜냐면 척수는 L1에서 멈춰요. 멈추고 L1부터 이제 말총 카우다 이쿠이나라는 말총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말총 신경을 건드리는 케이스 이 경우는 굉장히 자골신경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자, 뼈도 보세요. 뼈도 색깔이 봐요. 벌써 이렇게 하얗게 변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여기 그렇고 굉장한 뼈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그러지만은 방사통이 생기고 말씀드렸지만 자, 걷는 방법, 위로 하는 방법, 밑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L5냐 S1이냐를 감별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아저씨 보세요. 자, 이 아저씨 보면은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왔어요, 왼쪽으로 왔어요? 디스크가 지금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힘을 쓰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왼쪽은 힘이 안 가니까 그냥 방석통이 오니까 허리를 이쪽으로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딱 왔다. 환자가 왔는데 걷는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아, 저 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는다. 그럼 디스크가 어느 쪽으로 왔어? 어느 쪽으로? 그렇지. 벌써 그냥 MD보다 난 거야. 딱 걷는 자세만 봐도 디스크. 그럼 딱 그래. 환자 선생님 디스크 오른쪽으로 왔죠. 어떻게 하시죠? 아, 명이란 말이야. 바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보약 팍 치고 그냥 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걷는 그 보행 자세만 해도 디스크가 어디 튀어나온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중심성이죠. 미디안, 파라미디안. 가운데로 튀면 이거는 척수를 누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척수는 괜찮잖아요. 그죠? 척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척수 증상이 많이 나와요. 대소변 문제라든지.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신경절만 압박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흘러나오는 것이 미디안이냐, 그죠? 파라미디안이냐, 뭐 익스트라포레미디안 그런 것들 감별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은 신경절 밖에 있고 또 하나 디스크 내부에는 혈액 공급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선생님 보면은 디스크는 어떻게 영양을 공급을 받을까요? 디스크도 살아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디스크 수액도 걔네들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안에 이게 다 그냥 젤이 아니라 다 세포예요. 세포. 그러면 얘네들도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퀴즈인데요. 자, 이가 척추를 자, 이 상태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자, 디스크가 가운데로 튀어나온 경우가 있고 약간 자 가운데로 튀어나온 거하고 약간 옆으로 튀어나온 거하고 감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 가운데로 그러니까 가운데서 약간 이쪽은 허리를 위쪽 오른쪽으로 굽게 되면은 디스크가 이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죠? 생각해. 이렇게 되니까 디스크가 이쪽으로 밀리게 되니까 통증이 와요. 하지만 만약에 디스크가 여기 있다. 똑같은 이쪽으로 하게 되면 디스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신경을 안 건드리죠. 그러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신경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것도 감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바로 이게 이 개념인데 디스크가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데 이 사이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사이로 튀어나왔으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디스크가 더 자극을 하겠죠. 그죠? 그럼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디스크가 완전히 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쪽으로 했을 때 이쪽 경우에는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굽히니까 이 디스크가 이렇게 더 눌리니까 더 통증이 오죠. 하지만은 반대쪽으로 굽힐 때는 통증이 없단 말이죠. 네, 이해하시죠? 자, 반대쪽으로 한 경우에는 이 신경절의 바깥에 있을 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간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 이제 센트럴 점점 바깥쪽으로 튀어나, 안쪽으로 있을 때가 척수 증상이 많이 나온다.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 자, 이 그림에서 설명한 바가 많죠? 척추관 협착증이 왔죠. 그래서 척수까지 지금 누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수액이 튀어나와가지고 수액의 염증 물질이 신경절을 자극을 하고 있고요. 또 후관절의 퇴까지 와서 후관절까지 이렇게 이 본스프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죠. 자, 이건 정상인 사진입니다. 정상은 잡으세요. 디스크 색깔 어떠세요? 제일 중요한 거 디스크 색깔 보시죠. 여기 약간 퇴행 있죠? 네. 뼈는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약간의 4번하고 5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중요한 게 이 신경관 있죠.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신경관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디스크 증상은 없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약간 볼록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정상이. 하지만 디스크가 전반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크게. 컴프레스 너브. 그래서 이 사진 잘 보세요. 정상하고 후관절이 비워왔죠. 이건 이제 여기 신경절은 깨끗해요. 이건 후관절에 지금 문제가 있는 환자죠. 자, 그래서 디스크 증상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꼭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가 진짜 있어요. 꼭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뭐 이제 디스크 증상은 아까 이제 DRG라고 해가지고 감각신경절에 보통 이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픈 통증 있잖아요. 그 척수의 그 운동 그 모터 뉴런 그쪽 안쪽까지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생깁니다. 하지만 마비가 생기면 신경 그 척수 안에 신경 그 세포가 죽어요. 운동 세포가 죽기 때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건 전혀 프로그레스예요. 그러니까 풋 드랍이라는 말이 있어요. 풋 드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아프다가 어느 순간 발을 못 올려요. 발을 그냥 이 상태로. 그건 이제 신경이 죽은 거죠. 그건 이제 이머전시 케이스죠. 빨리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신경까지 가면은 늦다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이렇게 애트로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래되게 되면요. 신경이 이제 죽어가지고. 수술할 때는 여기를 구멍을 내서 압박된 부위를 해줍니다. 자, 디스크 영양 공급 중요하죠. 디스크 자체는 혈액 공급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혈액 공급을 받느냐? 자, 보세요. 운동을 하면서 디스크가 영향을 받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운동이 그랬습니다. 자, 디스크가 있죠. 디스크 내부에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자, 혈관이 대동맥에서 뼈까지 가죠. 혈액 공급이. 하지만 디스크는 안 가잖아요. 피가 안 가요. 피가 혈관이 없어요. 어떻게 영양분이 가냐면은 이 피가 흡수가 돼요. 밑으로. 어떻게 흡수가 되냐? 인비비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척추가 우리가 걷는 동작을 하잖아요. 걷는 동작을 하게 되면 척추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동작하면은 위에 있는 척추하고 아래 있는 척추에서 혈액 공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디스크를 유지하려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 안 하면 디스크는 죽어요. 가만 특히 앉아있는 증상. 앉아있게 되면 디스크가 더 짜부러지죠.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운동이 빠르는 게 아니라 걸게 되면 요추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혈액 공급이 위아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퇴화가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혈액 공급 없죠. 그래서 영양분이 이렇게 흡수를 해서 디스크로 가는 거예요. 위아래로 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자 이거 재밌는 거죠. 머리가 12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이 머리가 12파운드예요. 볼링공 쳐본 적 있어요? 볼링공의 무게보다 좀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볼링공이라고 치면은 이게 평생을 누르는 상태죠. 그래서 이 머리가 무거운 상태인데 그래도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하게 되면 최소한의 압력이 있는데 머리를 앞으로 할 때 거의 한 30배 정도의 압력이 더 가요. 앞으로 하면 할수록 이 상태에서. 그거는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척추도 저만인 상태에서는 거의 압력이 받긴 받지만 있어 오케이. 근데 척추를 앞으로 하면 디스크가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이 땡기고 견갑을 땡기고 팔이 아프고 손 저리고 이게 다 척추 증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머리를 항상 그 뉴트럴 포지션을 해줘야 되는데 턱을 땡기고 턱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거 오히려 디스크가 더 망가져요. 이게 아니라 턱을 땡겨서 요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디스크가 더 망가집니다. 경추가 땡기는 거죠. 땡겨가지고 이상 어깨는 있고 숄더는 디프레서 해도 밑으로 내리고 견갑골은 안쪽으로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제가 많이 시키냐면은 이건 이제 맥킨지 목 경추 운동인데 목을 일단 환자하고 땡깁니다. 땡기고 손을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게 아니라 최대한 다음에 견갑골은 최대한 밑으로 당겨요. 이 자세죠.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먼저 당긴 상태에서 위로 살짝 30도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견갑골을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손을 최대한 해서 견갑골 사이에 그 람보이드, 메이저, 마이너, 로베르, 스카플러 그런 굉장히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근육을 강화시켜서 최대한 이 견갑골을 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깨 통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어깨 통증이 완전히 100도 자세인데 자 보세요. 컴퓨터 많이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어깨 관절이 앞으로 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오게 되면은 그 뼈의 구조적 이상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뼈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 근데 이거를 최대한 가슴을 넓히게 되면은 그 스카듈라하고 헤드 오브 휴머러스 그러니까 그 어깨 관절의 관절면이 자 보세요. 자 요거죠. 요건데 볼앤 사켓 조인트예요. 근데 요게 정상. 이게 지금 안 건드리잖아요. 이제 어깨가 그죠? 근데 자세를 앞쪽으로 하게 되면 어깨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자 보세요. 앞에 있는 뼈를 건드리잖아요. 여기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깨를 뒤로 빼야 된다. 여기는 이제 빼면 괜찮아요. 건드리는 게 없으니까. 근데 자세를 항상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목 거기에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가 헤드에 되면서 어깨가 이렇게 되면서 잠깐 건드리고 염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이 척추 자세다. 바로 목의 자세죠. 목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디스크에 걸린 압력 실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결국 안 된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으면 25% 자기 몸무게 25%의 하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는 누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 있을 경우에는 자기 몸 100%.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150파운드의 사람이라면 150파운드의 무게가 요추 4분 5분에 걸린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자 앉아 있는 거 보세요. 굉장히 바르게 앉아 있는데도 디스크에 140%의 압력이 걸리고 있어.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앉아 있는데 약간 앞으로 이동한 거 있죠. 컴퓨터 쳐다본다든지. 네, 이게 185%까지.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거 드는 동작, 무거운 거. 그때 다 디스크가 망가지는 거죠. 도출되고. 이 동작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 그래서 항상 요거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자, 아까 말씀드렸죠. 150%까지 붙입니다. 압력이. 그래서 internal disk pressure IDF라고 하죠. 요 동작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는데 감각 증상만 나타나잖아요. 초기에는 운동 증상은 없잖아요. 마비가 생긴다든지 뭐 다리를 못 움직인다 그런 다 움직여요. 근데 감각 아프고 저린 통증만 생기는 이유는 이게 디스크가 여기에 디스크가 있다고 해봐요.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는 감각신경만 자극을 하고 그 운동신경은 이렇게 운동신경 섬유질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디스크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 운동신경은 이 신경들이 다 척수 안에 있으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이쪽으로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신경만 누르는 거예요. 디스크는. 그래서 감각신경 증상만 생기고 운동신경 증상까지는 생기지 않는다. 그게 키죠. 운동신경들이 여기 있으니까. 자, 말씀드렸죠. 디스크가 저절로 흡수가 된다 말씀드렸고요. 염증이 일으키는 마수. 그러니까 디스크 방사통의 증상은 저리가 아픈 거는 사실 염증이 문제다. 실제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고요. 경막의 주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니까. 그죠? MRI 깨끗해요. 깨끗한다는 이 사람이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 환자는 디스크가 누르고 있어요. 신경을. 근데 안 아파요. 그런 차이죠. 염증은 문제. 디스크가 튀어나왔지만은 잡아요. 1년 뒤에 어떻게 됐어? 사라졌죠. 깨끗하게. 무슨 행주로 씌운 것처럼. 1년 뒤에 정확하게 디스크가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왜냐면 이거 흡수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스크가 크면 클수록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예, 마이크로페이즈라든지 저절로 이게 수분 성분이기 때문에 다 그냥 증발되는 거예요. 자, 이 튀어나온 거 보시죠. 완전히 깨끗하죠.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염증이 방사통에 대해서 커버해 드릴 거예요. 네. 말씀드릴 거. 자, 이거 실제 표본인데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표본으로 했습니다. 거의 다 끝나고. 디스크 내장증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크 내장증은 신경 디스크 안에서만 생긴 거예요. 디스크 안에서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근육통인가? 방사통은 없으니까 뭐 디스크는 안 튀어나왔으니까 근육통인가 보다. 하지만은 디스크의 디스럽션이 생긴 거예요. 인터널 디스크 디스럽션. 그래서 요 놈을 지금 어떻게 또 수술하냐면은 이거 절대 수술 받으면 안 되는데. 자, 의사가 어떤 거를 하냐면 여기다가 바늘을 꽂아요. 바늘을 꽂아가지고 고주파로 여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태워버리게 되면 이제 염증이 없어지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바늘로 꽂잖아요. 꽂은 자리에서 약 1년 정도 뒤면 이쪽에서 수액이 이쪽으로 다시 빠져나요. 거기 구멍이 생겼으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보험이 커버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절대 안 해요. 환자가 표현할 때 덜페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짚컴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픈 거예요. 디스크는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 특히 앉아 있어가지고 약간 굽히는 증상에서 환자가 아프면은 인터널 디스크 디스럽션, 디스크 내장증입니다. 그럼 환자가 왔을 때 뭐라 그럴 때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칩 컴플레인이니까 덜페인으로만. 덜페인이죠. 묵직하게 허리 좌우로. 밑으로 안 내려가 허리 그 중심부로 약간 퍼지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내장증 증상은 허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안 풉니다. 절대 내려가지 마요. 그 디스크 부위 예를 들어서 4번, 5번이면 4번, 5번만 이렇게 약간 이 트랜스버스로 이렇게 덜페인이죠. 자, 보세요. 다 균열이 갔죠. 완전히 다 망가졌잖아요. 균열 생기고. 하지만은 바깥쪽까지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다 피셔, 이게 갈라진 거죠. 다 피셔 생겨가지고 망가진 거. 인플레이드 너브 파이버. 자, 요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경추가 L1에서 딱 끝나요. 그죠? 그러면 L1에서 경추 척수죠.
척수가 6번 말총신경으로 바뀌죠. 카우다이코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에피두랄 샷을 받을 때 주사를 찌를 때 여기가 L1인데 예를 들어서 L2에 가서 찍으면 어떻게 돼서 그럼 마비가 생기겠죠. 완전히 패럴라이즈. 근데 재밌는 거는 보통 L1에서 척수가 끝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L2에서 3까지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예, 실제로. 근데 의사들은 그냥 L1에 그냥 인턴들 그냥 꽂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냥 척수를 그냥 바늘로 꽂아가지고 완전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보세요. 그래서 척수 마비인데 목을 이제 슈퍼맨이 쿼드플레이지가 됐죠. 그죠? 슈퍼맨이 다친 부위가 바로 목이죠. 그래서 이 목 아래로 다치게 되면은 사지 전체가 다 마비가 돼요. 근데 이 요추 밑으로만 다치게 되면 이 하지 마비만 생기죠. 파라플레지아. 그래서 이제 이게 쿼드플레지아냐 파라플레지아냐 감별을 할 수 있는 게 척추 레벨이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환자가 교통사고 당한 위험한 경우는 잘못하면 사지 전체가 마비가 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비도 이 위치 따라 달라. 이렇게 보죠. 자, C4, C6, 쿼드플레지아, 테라플레지아 뭐 다 나오죠. 자동차 사고를 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추에 증상이 생기면은 오래 앉는 것도 몰라요 환자들이. 왜냐면 마비가 생겼으니까 진물이 생겨도 몰라요 환자들이. 감각신경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막 여러 가지 진물도 생기고 방광 오줌이 꽉 찼는데도 요 의욕이 안 생겨요. 예. 왜냐하면 척추가 다쳐가지고 방광이 요가 차면 스트레치 되겠잖아요. 스트레치 되면 신경이 자극되면 이제 요의 의욕을 느끼고 화장실 가는데 척추가 다쳤기 때문에 본인이 오줌이 찬 이거 화장실도 이거 대변도 안 나오잖아요. 전방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척추가 앞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이건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빨리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후관절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이동이 된다. 그죠? 이해하시죠? 자, 1, 2, 3, 4 여기까지. 자, 보세요. 척추의 이 목 부분이 이제 금이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 스카리덕이라는 그 엑스레이 그 사인이 있습니다. 보면 그 개천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개 목에 균열이 생긴 거죠. 자, 이 개 보이시나요? 왜 개 얼굴이고 개 발이고요? 개 목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스카리덕 사인이라고 이제 엑스레이. 보이세요 혹시? 안 걸고? 지금 이 부분이죠. 요건 보이시죠 확실하고. 개 얼굴하고 목 금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척추 전방에 찝니다. 척추 후관절 중앙 제가 이거 너무 쉬운 거고 염증 생긴 건 이거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자 이 관절하고 이 관절 차이 보세요. 이 오른쪽의 관절이 훨씬 더 염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염증 물질이 이렇게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어디다 놓느냐, 후관절에서 여기다 놔야 된다 그 말이죠. 경막에 주사도 여기다 놔야 돼요. 저 바로 여기다 놓죠. 주사를 여기다 부위에다. 증상에는 후관절. 그래서 후관절 증후군은 상당히 우리가 한의사로서 치료가 상당히 쉬운 부분이죠. 그 분절만 정확히 알면. 척추가 협착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노인분들 많은 거. 자 이거 봐. 협착이 돼가지고 완전히 스테노시스. 자 협착증은 척추관이 협착이 된 경우가 있고 신경관이 협착이 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꼭 보세요. 자, lateral stenosis 바깥쪽에 신경관이 좁아진 거고, central stenosis 말씀드렸지만 이 안이 좁아진 거고요. foraminal stenosis는 이 아주 바깥쪽이 공간이 좁아진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여기 이제 그 인대가 비유가 돼가지고 척수관이 완전히 짧아진 케이스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십시오. 척추관 협착증 있는 사람은 뒤로 제끼면 더 아파요. 보세요.
뒤로 제끼게 되면은 척수광이 더 줄어드니까 당연히 더 아프겠죠. 그래서 앞으로 굽으면 시원해, 괜찮아. 앞으로 굽힌 상태죠. 더 넓어지니까 강이. 더마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마톰은 이건 꼭 저기 이해하실 어느 신경이 어느 분절에 나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튀어나오는 그 신경 분절에 따라서 이게 심장으로 그러니까 심장이 사람이 이런 환자를 많이 봤어요. 심장이 막 아픈 거예요. 가서 흉통이 생겨. 그래서 ER에 가요 실제로. 그럼 ER 닥터가 뭐 모레는 뭐 오픈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장이 아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코스탈 뉴라지라고 해가지고 이 흉추 5번하고 4번에 거기가 이제 그 신경절이 누르게 되면 심장 통증이 생겨요. 심장이 아파요. 마찬가지로 위가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분절에 따라서 심장 쪽이 아플 수도 있고 위 쪽이 아플 수도 있는데 심장하고 위나 간 질환이 아니라 척추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젝션 요거 중요해. 이건 이제 한의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절에 있는 그 침을 넣을 때 관절에다 놔야 되고 척수광에 있는 문제는 그래서 침 역할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서 이건 이제 디스코그램은 이제 조영제를 집어넣은 거죠. 그 신경 디스크 내장증인데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이 찌르는 부위에 오히려 또 돌출이 생겨요. 수입. 그러니까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의사들이 디스크 문제에서 디스크 조영술 한번 해봅시다 그런다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디스크 조영술 받은 그 구멍난 자리에서 수액이 더 튀어나와요. posture. 자,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또 제가 한 2시간 더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치료거든요. 치료인데 요거는 다음 달에 할게요. 왜냐면 이건 또 제가 한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